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항고소송에서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 나왔는데 그게 확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네요. 이때 과연 후소법원은 국가배상 청구가 인용될지 기각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느냐. 이게 바로 취소송이라고 일단 대표적인 항고소송 취소송을 해놨는데 제목이 여기서 발생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도 미치는지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참 요 내용 들으시기 전에 요거 바로 들으시면 안 되고 항고 소송의 제가 제목 자체를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 그렇게 이제 올릴 테니까 그거 먼저 유튜브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요거를 보셔야 돼요. 기판력을 이제 물어보게 되면 요 사건을 물어보게 되면 그걸 먼저 앞에다 다 쓰신 다음에 4번 목차에다가 요 내용을 집어넣으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 먼저 보지 마시고 기판력의 전체적인 틀을 먼저 보신 다음에 요 논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것도 여러분들 차분하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요 PPT를 이용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요 내용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학설하고 판례랑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문제되는 거냐? 일단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의 조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국민이 국가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가려면 공무원이 직무집행으로 우리한테 문제되는 건 이 직무가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직무집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국민한테 손해를 발생시키면 이 피해자인 국민은 국가나 지자체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요건이 다 충족돼야 피해자는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손해배상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법조문의 문구 형식 자체가 위법, 요 위법의 위치가 만약에 요 직무, 처분을 만약에 수식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어적인 의미가 이 위법은 처분이 위법한 걸 얘기하는 거지. 이러면 오히려 논쟁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위법이 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손해 앞에 이렇게 덕하니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에서의 위법은 판단의 대상이 처분밖에 없습니다. 항고소송에서의 판단 대상의 위법은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이거밖에 판단할 게 없습니다. 근데 국가배상에서는 요 위법이 처분을 꾸미는 게 아니라 손해를 꾸미고 있잖냐. 그러니까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은 도대체 뭐가 위법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냐. 거기에서 일단 견해가 하나 등장을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항고소송에서도 처분이 위법해야 취소됩니다. 적법하면 기각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배상에서도 위법해야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취소소송에서도 위법이 등장하고 국가배상에서도 위법이 등장하는데 양쪽의 위법의 크기가 똑같은 거냐 아니면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이 더 범위가 넓은 거냐 이거에 관한 두 개의 논쟁이 네 개의 학설로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학설 먼저 보겠습니다.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은 요걸 꾸미고 있지 않다. 손해라는 결과를 수식하고 있잖냐. 그러니까 당연히 국어적인 의미로 요 위법은 결과가 위법한 걸 얘기한다. 결과 불법설. 요거 여러분들 지금 주장하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험생이니까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학설들을 하나씩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설. 상대적 위법성설. 요게 현재 우리 판례의 주리적 태도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럼 상대적 위법성설은 뭘 얘기하는 거냐?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그게 처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야 되는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처분이 위법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사람한테 발생한 피침해 이익의 종류 뭐 생명, 신체의 손해가 발생한 거냐 물건이 부서진 거냐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침익이 발생한 거냐 고의과실의 정도 재반 사정을 전부 종합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됐어야 그때 돈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 위법성설은 한마디로 편하게 얘기하면 종합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항고소송에서는 이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만 판단받았지 무슨 공무원한테 고의과실이 있나? 얘가 어디가 다쳤지? 이런 건 판단 대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대적 위법성설에 따르게 되면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것만 판단받았지 무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느냐 피의침해 이익의 종류는 뭐냐 이런 건 판단한 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소법원에서 내린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법원에 미칠 일이 없다. 이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자, 아니다. 이제 학설 2개가 남았습니다.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 행위 위법성설, 광행위 위법성설. 요 두 입장의 공통점은 어쨌든 요 위법은 처분이라는 직무 행위의 위법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공통됩니다. 그럼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왜 협의와 광의로 나뉘는 거냐? 협의는 항고소송에서의 위법이나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이나 위법의 크기는 똑같아. 어떻게 하나의 법질서 내에서 이쪽은 위법이 작고 여긴 위법이 커. 그럼 오히려 혼란만 생겨. 크기가 똑같은 거야. 그게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 그럼 이 입장에 따르게 되면 항고법원에서 위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후소법원도 모순되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처분을 가지고 돈 받으러 오게 되면 어쨌든 이 처분은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 요건을 검토해야 돼요. 만약에 전소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럼 위법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후소법원도 위법을 벗어났네. 그럼 이 법원도 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그냥 판단하고 끌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협의행위 위법성설. 그럼 이 입장에 따르게 되면 전소에서 인용이든 기각이 나와서 위법이다 적법이다 했으면 후소법원도 그대로 위법이다 적법이다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무슨 새롭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판력이 전부 미친다. 자, 광의행위 위법성설. 아니다. 여기서 위법이라고 하게 되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게 되잖냐. 그럼 공익을 깨트리게 되잖냐. 그러니까 여기서의 위법은 엄격한 위법을 얘기하는 거고 국가배상에서의 위법 요게 인정되면 국민한테 치료비를 주잖냐. 그건 오히려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이 항고소송에서의 위법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보자. 그게 광의행위 위법성설. 그럼 요 입장에 따르게 되면 엄격한 위법에 걸렸어요. 인용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이 처분은 위법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항고법원에서는 이 엄격한 위법은 벗어났어요. 적법하다. 기각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처분을 가지고 국가배상 왔을 때 후소법원은 무조건 적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은 훨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의행위 위법성설을 따르게 되면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미쳐요. 하지만 기각 판결은 후소법원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후소법원은 얼마든지 새롭게 판단해서 이 처분 위법하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기판력이 미친다. 인용 판결의 경우에는 미치고 기각 판결에는 미치지 않는다. 요게 바로 취소송에서 발생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미치지에 대한 학설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판례는 아까 설명드린 상대적 위법성설의 입장이다. 이게 주류적 입장이에요. 근데 판례 쓰실 때 요거 판례는 상대적 위법성설의 입장이 주류적 입장이다. 이거 한 줄 쓰면 점수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들 모범 답안에 있는 5줄, 6줄 부담되더라도 꼭 그 내용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그걸 문장으로 다 잘 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검토해서 협의행위 위법성설이든 광의행위 위법성설이든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광의행위 위법성설이 국민한테 가장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요걸로 미리 연습을 해두시면 나중에 다양한 사례에 접근하실 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굳이 지금 말도 잘 안 나오는데 나는 무조건 판례를 쫓아갈 거야. 판례를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판례를 쫓아가서 답안을 쓰기가 좋으면 저도 판례 쫓아가라고 해요. 근데 상대적 위법성설에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 사안 포섭이 안 돼요. 아니 피침해익의 종류 재반사정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
이거를 우리가 포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 위법성설의 입장으로 가버리게 되면 갑자기 멘붕이 와서 사안의 해결 자체를 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근데 광해행 위법성설을 쫓아가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전소에서 인용됐을 때라든지 기각됐을 때라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걸로 흘러가시게 되면 쓸 양도 많고 훨씬 사안 해결이 수월해지니까 일단 광해행 위법성설로 훈련하시는 것을 좀 선택해서 훈련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시각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깔끔하게. 자, 이게 문제되는 건 일단 국가배상법에 위법이 손해 앞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송 들어갔는데 인용이든 기각이든 여기서의 판단 대상은 처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요것만 이제 판단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공무원이 고의과실이 있냐 없냐 이런 건 애초에 판단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자,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결이 나왔어요. 얘가 이걸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돈 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소법원에서 일단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판단을 받았으니까 후소법원에 이 기판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거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럼 이제 학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여기서 위법은 손해의 위법, 결과의 불법을 얘기한다. 그럼 여기서는 손해라는 결과는 판단 자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결과 불법설, 기판력 발생할 일 없다. 상대적 위법성설, 종합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종합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 기판력 발생하지 않는다. 협의, 광의, 행위의 위법성설, 대상은 처분이 위법인지가 똑같은데 위법의 크기가 다르다. 협의는 양쪽이 똑같고 광의는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이 더 크다. 그럼 협의행위 위법성설을 따르게 되면 전소법원에서 위법이면 위법, 적법이면 적법 그대로 따라가서 판단해야 된다. 기판력이 다 발생한다. 광의행위법성설에 따르게 되면 전소법원에서 위법이면 위법이라고 그대로 끌려가야 되고 전소법원에서 만약에 기각이라고 했다면 그때는 끌려가지 않고 후소법원이 새로 판단해서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 논점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논점은 두 문자 이론 개념보다 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게 되면 훨씬 쓰시는 것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라면 학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결과, 상대, 협의, 광의. 근데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 뭐 이건 두 문자로 오히려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 반복해서 쓰시면 얼마든지 이런 거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두 문자를 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렵게 괜히 두 문자만 들어서 나중에 두 문자 뱉게 되면 그것도 감당 못합니다. 제가 만들어드리는 두 문자 정도만 접근하시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시고 자꾸 쓰시는 모습으로 자꾸 손에 기억을 남기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기판력의 논점 전달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제가 요 3개 정도 이제 준비해 왔는데 그 더 이상은 이제 더 촬영했다가는 목이 나가서 이제 정상 수업을 월요일부터 이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목 좀 회복한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좋은 논점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잘 골라서 잘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